저는 지금 동두천에 개업한 지 27년 됐고요.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성 클리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성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 때까지 거의 모든 여성의 건강과 관심사를 제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아, 이거 우리나라에는 아무도 이 성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들면서 내가 진료 현장에서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마수트라고 소녀경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연관책 있잖아요. 보면 이것과 연관된 책, 이것을 읽은 사람이 많이 읽는 책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섹스라고 하는 행위, 그다음에 남녀의 뇌, 남녀의 호르몬, 남녀의 생리, 남녀의 해부, 남녀의 대화, 그리고 뭐 진화생물학, 인문학, 철학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정말로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알아야지 남과 여를 이해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섹스라고 하는 행위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다 알아야지 명기도 되고 명도도 되고, 그리고 이게 오래 유지가 되고 또 그것으로 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빠지면 안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공부하다 보니까 하여간 700~800권의 책을 읽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또 책을 쓰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선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니까 거의 4년 됐고요. 30만 명이 넘으면 국민 유튜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지금 이제 산부인과 TV를 만들게 된 계기는 나하고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40대, 50대, 60대, 70대 여성과 그 여성과 살고 있는 남성을 위한 성교육이 주 컨셉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하루에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환자를 매일 진료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10% 정도 여성이 성에 대한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 여성이 물어보는 질문을 제가 진료를 하면서 다 얘기해 줄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그 컨텐츠가 한 800개가 넘거든요, 동영상이. 그거를 한 번에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 여성이 질문한 내용이 제가 이번 주 만들 주제예요. 10대, 20대는 성병하고 피임에 가장 관심 있죠. 왜냐면 성을 즐기고 싶은데 성병에 안 걸리고 임신은 안 되면서 잘 즐기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 네이버에 보면 80~90%가 제가 언제 성관계를 했는데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냉이 이렇게 나오는데 피가 좀 섞여 나오는데 이게 성병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 80~90%거든요. 그러니까 1~20대는 성병에 가장 관심 있고요. 30~40대는 실은 애를 키우기 때문에 실은 그때는 육아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요. 성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남편이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 하고 지낼까? 남편 근데 바람은 안 피게 하고 싶은데 하기는 싫고, 이런 권태기 내지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성을 내가 봤을 때 즐기는 나이가 40대 후반부터 그 다음 60~70대까지. 왜냐면 성은 문화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실은 성욕이 생기거든요.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근심이 있거나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성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물론 그냥 의무방어전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성을 즐기는 것은 여자들은 젊은 나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남자들이 생각한 만큼 여자들한테는 절박하거나 절실하거나 막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진짜로 폐경이 가까울 때쯤 인생이 아깝고 내가 이렇게 늙거나 그러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실은 즐기고, 그래서 실은 본인이 성을 즐기고 싶은 나이가 가장 즐기는 나이인데 결국은 나한테 어떤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교과서적으로 저는 풀고 있는 거죠. 국가에서 무료 자궁 경부암 검진을 해줘요. 그럴 때 가서라도 자궁 경부암 검사, 초음파 검사, 균 검사 이렇게 3가지라도 하면 어쨌든 기본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임신하고 싶을 때 애를 못 낳는 상황은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한 30살이 넘는다, 35세가 넘으면 그러면 난소 나이 검사가 있어요. 난소 나이 검사를 해서 내가 가임기 때 실은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막상 이제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뭐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남자 딱 선택했어. 결혼했고 딱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애가 안 돼. 이게 난소 나이가 실은 많아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실은 외모로는 굉장히 피부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옛날보다는 고박이 0.7이니까 굉장히 젊지만 난소 나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한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무슨 약 드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폐경이 되면 일단은 성욕이 너무 사라지고 질이 건조해서 아프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 엄마나 할머니들처럼 포기하고 살려고 했는데 남편은 건강해. 갱년기가 없으니까. 그럴 때 갈등이 굉장히 오거든요. 이런 여성이 저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어떻게 해결해요? 의학적으로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가 있고요. 질 레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피부 레이저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써마지가 내려와서 비비브가 됐고, 울세라가 내려와서 질세라가 됐고, 예를 들어 IPL이 내려와서 벨라도나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모든 목이나 얼굴에 하는 레이저가 다 질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질이 반짝반짝하고 수분이 팽팽하고 콜라겐이 차는 것처럼 질도 그렇게 젊어지게 회춘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성관계가 가능해져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제일 아이러진 중에 하나가 우리 눈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내 몸의 일부인 음경이나 질은 왜 안 중요해요? 얼굴에다 이렇게 마사지하고 화장품 발라주고 루즈 발라주고 하는 것처럼 내 몸의 일부인데 거기는 왜 잘 관심을 안 가져주고 안 만져주고 거기가 아프면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가는 거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내 몸인데 왜 부끄러워요? 일년에 한 번 내 생일 때 나한테 주는 선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꼭 여성은 산부인과에 오고 남성은 비뇨기과 가는 것 강추입니다. 보통 싱글 여성들 와서 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대략? 싱글 여성은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암 검사하러 왔어요. 그러면 초음파 보실래요? 그러면 안 봐요. 암 검사만 해주세요. 국가 검진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은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내가 초음파를 고 나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장사하려고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은 산부인과 의사도 1년에 한 명 정도는 난소암 걸리는 여성 있고 난소암 말기에 돼도 발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근종이나 특히 자궁내막증은 불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질염이 골반염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부인과 가서 본인의 뭐가 불편한지 말해서 할 수 있는 검사를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상의하고 하는 게 좋죠. 새로운 질병보다는 요즘에 결혼이 늦어지면서 불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결혼을 늦게 하고 싶으면 냉동 난자라도 하든가. 그리고 우리가 폐경이 50살이 되면 50살 전까지 아니면 늦게까지 애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35세가 넘으면 노천이라고 하고 40세가 넘으면 가임기가 확 떨어지고 44세가 넘으면 거의 임신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35세쯤 됐다. 35세가 넘었다. 근데 44세는 이미 넘어버렸으면 이제 임신하고는 실은 관계없는 거지만 그 나이 때 내가 정말로 나는 꼭 결혼 않고 애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애를 낳을 때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낳을 수 있는 시기에 나서 일을 조금 늦추더라도 이제 불임하는 병원에 보면 거의 대부분 냉동난자 하고 있고요. 10년이나 20년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얼려놓으면 일단은 좀 마음도 편하고 불임의 원인 중에 첫 번째 나이, 두 번째가 근종, 세 번째가 자궁내막증이거든요. 이제 산부인과에 가면 검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종은 커지면 자궁을 적출할 수 있고 자궁내막증이 심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생리통이나 성교통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생리통 있다고 약 먹지 말고 병원에 가서 꼭 진찰하세요. 자궁 성근증은 자궁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음식. 예를 들어 대충 먹는 음식이나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데가 환경 물질 이게 많아요. 그래서 실은 인스턴트 음식을 좀 덜 먹고 그다음에 작가 특성이 낮과 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바뀌는 거.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꽤 많은 질환인데 그것도 다이어날 리듬이 바뀌니까 해가 원래는 우리 원시 시대는 해가 뜨면 일어나서 해가 지면 자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대로 생활하잖아요. 이제 그런 생활 리듬의 바뀜. 그다음에 패스트푸드 쉽게 먹는 음식들, 시켜 먹는 음식들이 다 제노일수록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혹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산부인과 여자 의사로서 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가능할지 계속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저도 도움이 되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성문화든 여러 가지 문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이제 대한민국의 성문화가 좀 더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모든 여성과 남성이 좀 행복해지고 이런 문화를 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